자, 지난 시간에 이어 명품 기본이론 제2강 넘어가 보죠. 비중입니다. 표준 물질의 밀도와 대상 물질의 밀도의 비율을 비중이라고 한대요. 지난 강의 마지막 챕터에 밀도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을 이용하여 비중이라는 걸 표현할 건데, 비중이랑 밀도의 차이는 비중은 단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밀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피로 표현한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중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밀도의 단위를 쓰세요. 비중은 밀도의 단위를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기호를 S, Specific Gravity니까 그냥 비중을 S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비중이라는 건 표준 물질의 밀도 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 자, 요렇게 두 개가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비중이라는 것의 단위를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표준 물질의 밀도. 일단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대상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양항의 표준 물질의 밀도 이거와 지금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표준 물질의 밀도를 곱하게 되면 여기 표준 물질의 밀도, 여기 표준 물질의 밀도의 단위들이 다 끊어지고요. 얘가 가지고 있던 밀도가 뭔지에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있던 분자랑 분모랑은 단위가 같아야지만, 예를 들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돼야지만 두 단위가 끊어지면서 얘의 단위가 없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 대상 물질의 비중을 알고 싶으니까 표준 물질의 밀도를 양항에다가 곱하라 이거죠.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서 여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쪽 왼쪽 항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의 밀도의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은 원래 단위는 없지만 뭐의 단위를 같이 쓴다? 밀도의 단위를 같이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질별 표준의 물질에 따른 기체의 공기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액체 또는 고체일 경우, 얘는 이제 물 말하는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4도씨일 때 최대로 되는 그 밀도가 얼마냐면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일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1.293kg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 물이 언제일 때? 얜 4도씨일 때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딱 1은 되지 않습니다만 0.99978 뭐 이렇게 되고요. 4도씨일 때 얘보다 낮거나 얘보다 높을 때는 지금 있는 1보다도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최대가 되는 것이 이때인 거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1.293kg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인데 지금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무슨 상태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만 이 1.293kg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밀도를 갖는다 이거예요. 언제 바뀔 수 있냐면 얘 온도 0도씨를 기준으로 했죠. 얘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기압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있는 부피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어지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일 때만 0도씨 1기압 상태일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앞에 얘를 여러분들은 잘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했던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약자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을 따를 때 그때는 스탠다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 만약에 0도씨가 아니고요. 20도씨고요. 그 다음에 1기압도 아니에요. 2기압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는 액추얼이라는 뜻을 써서 이런 기호를 쓰시게 될 겁니다. AM 3승.
액추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거라 이거야.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스탠다드 상태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스탠다드 상태랑 표기를 거의 같게 쓰는 것이 N이라고, 노멀이라고 쓰는 노멀 세제곱미터라고 쓰게 되면 지금 있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와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93k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공기의 밀도다. 이건 지금 정리가 되셨어요. 왜 지금 1.293k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도라는 건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질량을요, 부피로 나눈 거래요. 그런가요? 여기 지금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질량을 말하고 있는 걸까? 공기의 질량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공기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라는 건 항상 자신의 질량을 자신의 부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기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요? 공기의 질량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할까? 공기 안에는 여러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 안에는 N2라든지 O2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CO2라든지 혹은 네온,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HE, 헬륨 같은 것들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의 질량을 따질 때 얘가 약 78.08% 정도 있고요. 질소가. 그 다음에 산소는 20.02% 정도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0.92%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만 따지기로 하냐면 질소랑 산소가 가장 많으니까 이 두 가지만 따져서 공기의 질량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다르잖아요. 얘는 78%, 얘는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질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각 물질의 분자량 이거에 곱하기 자신의 지분이라고 하면 함유량, 함유 퍼센테이지, 함유비 이걸 말하는 거죠. 지분 이거를 공기의 부피로 나타내는데 결국 이 얘기를 다시 풀이하자면 각 물질의 분자량이라고 했죠. 분자량이라는 건 원자의 합을 분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 질소는 원자가 몇? 원자량이? 원자 번호가 14번인 거지. 원자량이 14인 거지. 원자량 14에다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14 더하기 14 해서 2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16이거든요. 원자량이. 이거에 플러스 16을 하게 되니까 32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요거 바로 다음 챕터에 각각의 이제 원자량과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 원자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지금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접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4 더하기 14에서 28, 그 다음에 얘는 16 더하기 16 해서 곱하기처럼 보이네. 더하기입니다. 해서 32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얘기야. 28 곱하기 지분을 해야 되죠. 각 물질의 분자량이니까 누구의 지분? 질소의 지분. 얼만큼 있다? 78.08% 있다. 하지만 얼마로 가정하냐면 79%로 가정합니다. 전체 1 중에 79%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1 중에 0.79 플러스 32 곱하기 0.21 하게 되면 각 물질의 분자량 곱하기 지분을 하게 된 거고, 그 물질의 부피를 나타낼 때 모든 기체는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체는 0도씨 1atm일 때, 1기압일 때 22.4리터 혹은 22.4 세제곱미터라는 그 부피를 갖게 됩니다.
응? 22.4리터, 22.4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물질을 기화시켜서 기체화 만든 다음에 그걸 페트병 같은 데다가 담아뒀을 때 그 기체마다 뭐 메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질소, 지금 있는 것처럼 산소, H2S 이러한 기체들을 전체가 전부 다 페트병 안에 담아두면 22.4의 리터 혹은 22.4세제곱미터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2.4라는 공기의 부피를 갖는다 이 얘기야. 결국은 여기까지만 하면 공기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거 만약에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8.84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2.4로 나누게 되니까 그 값이 얼마다? 약 1.293kg의 0도씨 1기압 상태였으니까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다 조금씩 달라요. 만약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이게 안 나오실 수 있고 1.289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반올림하면 1.3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93 이런 식으로 통속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있는 걸 전체 기체 공기 안에 있는 물질들 전부 다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1.293k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범위입니다. 밀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범위예요. 혹자는 1.28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1.29만 쓸 때도 있고 1.3이라고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각 교재를 이제 저술하시는 저자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재는 1.293k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를 따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밀도에서 맨 처음에 1.293k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를 나타낼 때에 질량 배우셨고 부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상태가 어떤 건지도 지금 저한테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도요. 이제 많이 하신 거예요. 이제 한 1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벌써 9항까지 가 있으니까 기초가 어느 정도 이제 차근차근 착실히 정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점도 이거 왜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접선 방향의 힘 또는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의 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스코시티라고 부르고 지금 쓰는 기호로서는 뮤라고 쓰는 겁니다. 읽기로는 뮤우 이렇게 읽어요. 뮤우. 단위는요. CPK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C 아주 중요한 얘기야. P, K 이렇게 쓰기로 하죠. CPK라고 하면 이 중에 중심이 되는 단위는 가운데에 있는 P라는 단위로서 포아즈라고 부릅니다. 포아즈의 단위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어떤 길이의 접선 방향의 길이의 시간당 작용하는 질량입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쓰는데 이걸 포아즈라고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만약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라는 뮤 점도의 단위를 주지 않고 몇 포아즈, 예를 들어 4포아즈, 3포아즈 이렇게만 주면 그 포아즈, P라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단위 환산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보다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건 한 단계 전으로 가시는 거고요. P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신다는 건 한 단계 앞으로 가신다는 얘기라서 여기 있는 C라는 것이 함유한 뜻은 센티를 말하는 거죠. 센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센티 포아즈는 한 단계를 내리자 그랬죠. 그램에서 한 단계를 내려보세요. 뭐로 나올까? 네, 미리그램.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한 단계 내려보세요. 미리미리, 세크. 이렇게 쓰시면 한 단계를 내린 점도의 단위. 자, 키로를 볼까요?
킬로라는 것은 항상 10의 3승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얘 g에다가 10의 3승 관계 올려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곱하기 세크 단위로 해서 얘는 MKS 단위기로 맞춘 것 같고 얘는 CGS 단위기로 맞춘 것 같죠. 이것 또한 약속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앞에서 그 식 하나 외우시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랬어요. VG라는 건 침강하는 속도인데 얘는 18, 제가 뮤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뮤의 dp의 제곱에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여기에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본 거니까 하나하나씩의 의미를 볼까요? dp라고 돼 있는 건 입자의 직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로우 p라고 돼 있는 건 입자의 밀도를 말합니다. 그냥 로우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로우 A라고 쓰기도 하는 것은 공기 혹은 유체의 흐르는 것들 말하는 거죠. 얘의 밀도를 말해요. G라고 되어 있는 거요. 얘는 중력 가속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뮤라는 것이 점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뮤를 내가 이제 침강 속도를 계산하게끔 만드는 경우 이런 문제 엄청 많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침강 속도 이 식은 모르시면 시험장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식은 구구단의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는 구구단이 아니라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제가 10 이렇게 한정 지었었죠. 10 중에 10이야.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 네,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하는 식입니다.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에서도 쓰이고요. 토양에서도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토양에서도 쓰입니다. 환경 분야 여러 분야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이 식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가셔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VG라는 건 침강하는 속도라서 청소기로 뭔가를 빨아당겨야 할 때, 먼지를 흡입해야 할 때 침강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 밑에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흡입할 때 효율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강하는 속도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는 이 우항에서 분자항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입자의 직경이 제곱에 비례해서 크면 클수록 침강하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고, 입자의 밀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입자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침강 속도는 빨라지고요. 입자의 밀도와 유체의 밀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침강하는 속도는 빨라지고요. 지금 중력 가속도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중력 가속도 값이 크면 클수록 침강하는 속도는 빨라진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떨수록 침강하는 속도가 빨라질까요? 얘는 낮을수록, 위에 거는 높을수록 침강하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낮추려면, 점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꿀 같은 거 있잖아요. 꿀을 온도를 가열을 하면 어때요? 점성이 좀 풀리죠.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면 점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뭉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체는 좀 달라요. 기체는 온도를 높이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공기의 분자 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러 공기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면서 그것이 마찰에 의한 점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점성이 높아져요. 뭐 할 때? 온도가 낮을수록 뭐하고는 떨어진다는 얘기야? 점성력은 낮아지니까 이 침강하는 속도를 유지시키려면, 빠르게 유지시켜 주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온도를 낮춰줘야지만 점성력이 떨어지고, 점성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침강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얘 왜 한다고? 점도라는 걸 왜 구하신다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침강하는 속도 혹은 여러 다른 기타의 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온도와의 함수 관계를 비롯한 식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도라는 건 단위와 그 다음에
온도의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동점도라고 부르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기 표시로 돼 있는 약간 V 같이 생긴 거 있죠? 얘를 뭐라고 읽냐면 누우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누우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뭘 나타낸다? 동점도를 나타낸다. 자, 동점도의 정의는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쓰면 점도를 뮤라고 쓰는 거 이거를 뭐로 나눠? 밀도로 나누게 되면 동점도를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약에 동점도의 단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동점도라는 건 점도를 밀도로 나눈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점도의 단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뮤라는 거의 기본적인 단위가 뭐였다고? 포화즈였다고. 그렇죠? 기본이 되는 단위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나 몰라요. 동점도는 무슨 단위인데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동점도라는 것은 뮤, 얘 단위가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밀도의 단위는 지금 모르지만 여기선 모르지만 표준이 되는 밀도를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많이 씁니다. 표현에 따라 지금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얘를 쓸 때도 있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쓸 때도 있고 혹은 그램 퍼 리터로 쓸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딱 단위 끊어먹기가 가장 좋은 게 지금 뭐예요? 얘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 값을 씁니다. 그럼 얘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서 얘가 밀도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뒤집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램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고 끊어지면 얘 단위가 뭐로 나와요?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됩니까? 아, 그래서 동점도의 단위라는 것은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아실 수 있다는 얘기야. 혹은 지금 동점도의 단위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MKS 단위계로 킬로그램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쓰면 지금 어디서 어딜 간 거야? 포화제에서 킬로로 한 단계 올린 거죠. 이렇게 올린 거야. 그러면 밀도는 이렇게 쓰실 수 있다 그랬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러면 요거 하나 잘리고 킬로그램 잘리기 때문에 얘 단위는 뭐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동점도의 단위라는 것은 면적 퍼 시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쓰이냐면 나중에 레이놀즈 수라는 걸 배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걸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동점도가 중요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한 기본 정립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위의 쓰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다음 중 가장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중에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것 눈에 딱 보이기에 토르는 배우신 적이 없는데 토르는 그 뭐와 단위가 같냐면 미리미리 HG랑 단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76 토르라는 얘기는 결국은 76 미리미리 HG랑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1기압이라는 건 얼마였다고? 1기압일 경우 1기압은 760이었다고 미리미리 HG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1기압보다도 한참 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96kPa 저는 이미 좀 익숙해져 있지만 101.135였나요? 이런 kPa이 1기압이었어. 그럼 얘도 1기압보다도 낮은 거야. 15psi 원래 14.7psi가 1기압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15psi라는 건 1기압보다도 높네. 그 다음에 860mV 어떻게 하라고? 천사이모 미리 보기 방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1013.25의 미리 봐 얘가 1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거보다도 낮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5psi가 정답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건 참고로 하시죠. 네, 1기압이라는 건 760mmHg, 760
토르랑 그 값이 같고요. 단위가 같은 거죠. 수치가 같고요. 1033이 mmH2, 그 다음에 101.324kPa 혹은 이렇게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수치의 값이니까요. 혹은 1013.25mbar 혹은 14.696의 PSI다 이렇게 표현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은 15PSI가 되겠습니다. 자, 밀도가 0.8g/세제곱센티미터인 어느 유체의 동점도가 3스톡스라면 절대점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동점도의 단위는 대체로 제곱센티미터/세크이거나 혹은 제곱미터/세크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얘를 읽을 때 동점도의 단위를 읽을 때 ST 이렇게 써서 스톡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체의 동점도가 3.0 스톡스라고 하고 밀도 자체가 0.8g/세제곱센티미터라고 줬기 때문에 이 스톡스의 단위 중에 뭐 쓰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얘 쓰면 된다 이거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퍼 세크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건 뭐예요? 절대 점도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뮤를 원하는 건데 누우라고 했던 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뭐로 나누는 거? 밀도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원해? 뮤, 얘를 원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만 냅두고 지금 있는 로우를 좌항에다가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우항에다가 곱하기 로우, 좌항에 곱하기 로우 하게 되면 로우가 끊어지니까 누우 곱하기 로우를 하게 되면 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뮤라는 것은 누우 곱하기 로우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점도 단위는 모르지만 누우의 단위를 이미 알고 있고 주어진 게 0.8g/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자 이거죠. 얼마입니까? 이러면 3.0의 제곱센티미터 per sec 이거의 밀도는 0.8g/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제곱센티미터 다 날라가죠? 이거 하나만 남겠네. 그러면 3.0 곱하기 0.8 하니까 2.4 나올까요? 2.4의 g/cm 곱하기 세크. 자, 이렇게 만드시면 정답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기는 풀이는 참고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얘기할 거예요. 왜 온도 얘기까지는 왜 하냐? 압력도 했었고 온도 요 두 가지를 알면 얘네들로 인해서 앞에서 제가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이 부피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농도의 값 혹은 밀도의 값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지금 보이는 이런 어떤 관련된 단위 인자들 가지고는 잘 나오지 않고 제일 밑에 있는 이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과 샤를이라는 분에 대한 법칙에 따른 문제 풀이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도, 30도 이런 건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도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죠. 그거는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온도를 0도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끊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파렌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화씨라고 하죠. 화씨는 32도F에서부터 시작해서 212도F까지로 해서 180등분으로 쪼갠 거예요. 얘는 100등분으로 했고요. 얘는 180등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를 뒤에 계산해 보시면 180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9분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 나누기 180을 하게 되면 5분의 9가 나옵니다. 9분의 5, 5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각 그 해당되는 걸 100등분 했고 얘는 180등분을 했기 때문에 누가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거야?
따질 때 얘가 사실은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는 그 우리가 공학적인 계산을 할 때 온도 보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할 때는 도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도화씨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표의 온도가 약 20도씨라서 상층부로 올라가면 1km 올라갈 때마다 10도씨씩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2km 올라가게 되면 0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0도씨일 거냐?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에 그 공간 내의 기류라든지 풍속, 난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온도 보정하기에는 너무 절대적인 값이 산정이 되지 않는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켈빈 혹은 랭킨이라는 절대 온도 값이라는 걸 보정을 하나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의 온도를 켈빈으로, 화씨에서는 켈빈으로 보정을 합니다. 아니, 섭씨에서는 도씨를 보정을 해줄 때는 켈빈이라고 하는 K라는 걸로 보정을 해줘서 0도씨를 얘는 뭐로 보는 거냐면 273로 보는 거예요. 273이라는 것으로서 이 지점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273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73은 곧 0도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온도가 있다고 하면 얘는 앞에서 0도씨 1기압일 때가 표준 온도라 그랬죠. 표준 상태라 그랬죠. 그 표준 상태에 있을 경우는 결국은 273이라는 수치를 두고 얘를 변환을 시킬 때 상대적인 온도가 지금 20도예요, 30도예요 할 때 부피를 말하세요. 할 때는 이 273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셔가지고 온도 보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F를 가지고 온도 보정을 해줄 때, 그러니까 절대 온도라는 것을 나타내 줄 때는 랭킨이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이제 제일 낮은 온도 32도F를 460 정도라고 보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쓴다 안 쓴다?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호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네, 상호 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를? 도화씨를 도시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씨를 도화씨로부터 얻어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만약에 도F로 가고 싶어요. 누굴 통해서? 도씨라는 걸 통해서 가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5분의 9라고 했던 거 있었죠? 이 중에 앞에 9라고 돼 있는 건 누구였다고? 180이라고 돼 있으니까 180 등분으로 했던, 제가 요거 이렇게 좀 써보겠어요. 라고 치면 얘는 도 F 거, 그죠? 그 다음 얘는 도 C 거였어요. 얘를 이제 계산기로 하시게 되다 보면 9분의 5로 바로 5분의 9로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무슨 0.883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얘를 그대로 한번 계산기 말고 공학 계산기 말고 일반적인 계산기로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도 F로 가야 해요. 누굴 통해서? 도 C를 통해서 가야 하니까 여기에 곱하기 도 C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 몇 도를 주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어지면 이 의미가 서로 간에 끊어질 수 있겠죠. 근데 시작점이 다르다 이거야. 얘는 0도씨에서 시작하는 게 어느 점이었고 얘는 32에서 시작하는 게 어느 점이었으니까 플러스 32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게 뭐로 바뀐 거야? 섭씨를 화씨로 바꾸게 된 겁니다. 반대로 도씨로 가고 싶어요. 이 얘기야. 이거는 이걸 반대로 하면 되죠. 9분의 5로 나타내고 얘가 결국은 도씨란 얘기인 거고 얘가 도 F란 얘기였으니까 여기 곱하기 도 F를 한 다음에 도씨로 가는 것은 이거 전체 끊는 점 어느 점에서 빼줘야 되죠. 얘는 32를 기준이었고 얘는 0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빼준다 이거야. 단 이거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거 도F 값 계산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도C로 가실 때는 여기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걸 괄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괄호를 먼저 쳐서 이거부터 계산하신 다음에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계산기에다가 넣으실 때 9분의 5 넣은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도F-32 가로 닫고 계산하셔야지만 정확한 수치가 산정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또 중요한 거 이거를 그런데
저처럼 풀이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암기하셔야 된다. 일단 문제에다가 바로바로 대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런 수치들을 사용했었죠, 지금. 지금 요 네 가지의 수치만 사용했잖아요.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얘 두 개만 비교했을 땐 누가 큰 수치야? 얘가 크죠? 얘가 큰 수치잖아. 그 다음 요거 두 개 비교할 땐 누가 큰 수치예요? 얘가 큰 수치라고. 그런가요? 원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0도씨부터 100도씨니까 이건 등분으로 따지면 얘가 더 온도가 높은 거지만, 왠지 이거 파레나이트의 느낌이 얘기를 그냥 느낌상 파이어, 플레임 뭐 이런 것 같이 해서 조금 더 열이 더 높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실 때 큰 값으로 도F로 갈 때는 이 큰 값으로 다 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5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32를 쓰는 거야. 도씨로 가진 건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고 여겨주시고 9분의 5 쓰고요. 마이너스 32를 쓰게 되면 도씨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위아래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다. 당장의 문제를 좀 푸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요 나열된 수치 중에 높은 건 도F로, 그 다음에 낮은 건 도씨로 주게 되면 조금 이제 암기하시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 보일-샤를의 법칙이라 그래서 별표가 별이 5개? 이거 무슨 광고에 있지 않나? 아무튼 별이 5개 이상이야. 이거는 이거 모르면 시험장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시험장 못 들어가는 것만 2가지 알려드렸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못 들어가. 제가 이거를 지금 공식을 암기하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왜냐면 몇 번을 이거를 똑같은 공식을 쓰고 알려드리려고 해도 공식이 이미지로 들어오질 않아요. 문제로 일단 머리부터 박아봐야 그래야 습득이 좀 됩니다. 일단 개념은 이래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피가 있어요. 0도씨의 1기압 상태의 부피를 원해요. 그러면 그 부피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라는 0도씨 1기압 상태의 부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항상 여기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희생양, 갈 애, 얘를 하나 잡아야 돼. 얘를 잡는데 누구로 잡냐면 지금 이런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온도와 압력을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거든. 0도씨 1기압 상태의 부피를 원해 라는 얘기는 지금 20도씨에서 EATM에 부피가 있는 부피를 이 0도씨 1기압 상태의 부피로 가기를 원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럼 자, 20도씨 EATM의 어떤 물질의 부피가 만약에 40 액추얼 상태의 부피라고 칩시다. 앞에서 제가 스탠다드라고 붙이는 것은 0도씨 1기압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액추얼 상태라는 것은 해당 온도, 그 다음에 해당 압력을 받고 있을 때의 부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지금 뭐로 가야 돼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가야 돼. 얘 어떤 오염물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부피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얘는 어떤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스탠다드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액추얼 상태에 있는 부피를 스탠다드로 가주기 위해서 저는 보일과 샤를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요. 얘가 지금 어떠한 상태? 액추얼 상태이면 액추얼 상태의 온도를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아래 분자로 있을 때 분자에 있죠. 이럴 땐 온도 보정을 항상 먼저. 온도 보정 먼저. 이 부피를 온도를 보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순서 바뀌어도 되나요? 바뀌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계산식이 약간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온도 보정 먼저, 압력 보정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돼. 액추얼 상태의 압력을
아니 부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상태의 온도는 얼마야? 20도씨였죠. 그런데 온도 보정을 해줄 때는 셀시우스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절대 온도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기준이 0도씨 기준으로 해서 273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73 플러스 누구? 20도. 이렇게 쓰면 온도 보정을 먼저 해주기는 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얘 부피의 대각선 밑으로 해서 온도 보정을 해줬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실제 부피를 말하는 거고 얘는 실제 온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분자항에다가는 누굴 써주냐면 표준의 온도를 써주는 거야. 0도씨 상태죠. 0도씨 상태니까 누구? 273을 그대로 써주면 얘는 지금 표준 상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부피를 온도를 지금 보정을 하나 해준 거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 한 거야. 실제의 부피니까 얘를 일단 온도 보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대각선 밑으로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된다고? 압력 보정해줘야 된다고. 압력 보정을 해줄 때는 얘에 해당하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에 해당하는 압력. EATM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20도씨 온도 보정 해줬고 그 다음 EATM을 어디다 써주란 얘기야? 여기다가 써주란 얘기입니다. 뭐 한 거죠? 한번 대각선 밑으로 갔다가 대각선 위로 한번 가준 거예요. 번갯불에 콩 찢어 먹듯이 이렇게 해준 거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EATM의 반대급부에는 누굴 줘야 돼? 표준의 부피 압력을 줘야 되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표준의 온도, 여기는 표준의 압력. 얘는 실제의 온도, 실제의 압력. 해서 표준에 지금 있었던 실제의 부피를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서 결국은 뭐로 뺀 거예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바꿔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얘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한 거야? 액추얼 상태에 있는데 분자항에 있을 때 얘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온도 보정은 항상 먼저 해주기로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0도씨 일기압 상태, 먼저 찾고자 하는 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0도씨 일기압 상태의 표준 상태에서는 뭐가 얼마냐 이런 얘기지. 누구? CS2라는 이황화탄소의 농도가 30kg/s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얘를 표준 상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0도씨 일기압 상태로. 그러면 일단 원하는 건 단위는 이런 얘기야. 단위는 X, 킬로그램, 질량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질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얘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부피만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뭐로 갔으면 좋겠어? 0도씨 일기압 상태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부피만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얘를 누구를 희생해서 지금 있는 30kg/s 세제곱미터를 희생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30kg/s 세제곱미터를 쓰는데 얘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20도씨 740mm의 HG의 실제의 온도와 실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밑에다 쓰실 때 이 부피는 S라고 쓰시면 안 되고 액추얼 상태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자, 얘를 가지고 바꿔 나가 봅니다. 액추얼 상태에 있는 부피가 원래 앞에서는 분자항에 있었는데 얘는 이번에 분모항에 있어요. 뭐부터 보정을 해줘야 된다? 온도부터 보정을 해줘야 된다. 온도 보정해줄 때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이번에는 분모항에 있으니 얘를 어디로? 분자항에 해당하는 대각선으로 그어서 273
플러스 얘에 해당하는 온도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얼마? 20. 20도씨니까. 이거의 반대급부의 표준의 온도 27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정? 압력 보정해 주라 그랬죠? 압력 보정해 줄 때 얘 온도 보정 대각선 위로 갔으니까 이번에 대각선 아래로 지금 몇 기압? 740mmHg. 740mmHg. 이렇게 쓰면 이거의 반대급부에는 뭐 0도씨 1기압 상태에서는 수은주의 높이로 76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표준. 얘가 실제다 이거지. 그럼 지금 이 액추얼 상태에 있는 부피를 뭐로 바꾼 거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게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에요. 온도와 압력을 통한 부피의 보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로 나오나요? 엄청 잘 나와요. 일단 그 개론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는 거는 산업기사는 80문제를 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와 압력 보정으로. 그 다음에 기사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연소공학이라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도 5문제 정도는 이 온압 보정을 통한 계산된 수치를 활용하시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지 되는 내용들이라 제가 문제로도 다량 풀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30도씨 750mmHg 상태에서 대기가스의 용적이 100세제곱미터를 표준 상태로 환산한다면 가스의 용적은 몇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입니까? 이거 지금 끊고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 끊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트세요. 자, 다시 들었다고 생각하고 X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지금 원하는 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가야 돼. 희생이 되는 애가 필요하지? 100세제곱미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태? 30도씨에 750mmHg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얘는 100 액추얼 부피.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뭐부터? 온도 보정 먼저. 그래서 대각선 밑으로 얘에 해당하는 온도를 쓰게끔 돼 있지. 273 플러스 30. 반대에는 273 표준.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 지금 표준이지. 얘 지금 얘가 지금 실제지. 실제에 해당하는 압력 얼마? 750. 얘 반대에다가는 76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온도와 압력을 보정해주게 됩니다. 지금 위아래로 대각선으로 잘 그으셨다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정해주니까 얼마큼 나와야 하냐면 마지막에 88.91이라고 나왔는데 결국은 스탠다드로 맞춰줘야 하시니까 S라고 붙여주시고 표기를 끝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0도씨 760mmHg의 황산화물 100리터라는 것은 157, 740mmHg에서는 몇 리터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원하는 건 똑같네. 리터로 갔으면 해. 갔으면 하는데 일대의 단위는 부피는 똑같은데요. 이 황산화물 100리터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이 희생이 되는 애가 이미 0도씨 760mmHg의 표준의 상태예요. 이 표준의 상태를 157도씨와 740mm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로 바꿔주란 얘기니까 결국 원하는 건 액추얼 상태의 리터로 갔으면 해. 그런데 얘는 100리터잖아. 100리터인데 어떤 상태? 스탠다드한 상태인 거지. 0도씨 760mmHg니까 스탠다드 상태인 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액추얼 상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얘도 부피잖아요. 얘 부피에 해당하는 온도를 여기다 쓰라는 얘기인 거지. 얘에 해당하는 온도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야. 결국 얘는 스탠다드 상태의 부피니까 밑에다가 할 때는 스탠다드 상태의 온도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73을 씁니다. 이거의 반대급부에는 이제 뭐로 바꾸는 거? 액추얼 상태로 바꿔줘야지 될 온도가 필요하니까 273 플러스 157 하게 되면 스탠다드 상태를 액추얼로 온도 보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탠다드 상태의 부피를 온도 보정을 대각선 밑으로 한번 해줬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압력을 대각선 위로 해야 하니까 얘는 760이라고 되어 있는 압력을 줬고, 그럼 이거의 반대국부에는 740mm HG라는 실제의 압력을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는 부피가 있겠죠? 그거에다가 뭐만 붙여주시면 돼? A라는 액추얼 상태라는 것을 기재해 주시면 잘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해주니까 161.77리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도씨 750mm HG에서 측정한 NO의 농도가 0.5ppm이다. 이때 NO의 농도는 몇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입니까? 이거를 제가 왜 실어놨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실어놨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를 풀 때요. 답이 나오질 않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수강생분들한테 이거는 오류 신청을 해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당사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세요. 근데 많이들 신청하라고 그랬을 때도 이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이의 신청을 안 해서 정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4번으로 이제 문제 체크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어떤 행동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제 말씀드려 보고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NO 농도가 20도씨에서 750mm HG 상태일 때 이 NO의 농도가 0.5ppm이래요. 아직 분자량을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거를 뭐로 바꿨으면 좋겠냐면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바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곳은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십시다. 이렇게 쓰십시다. 그 다음에 이거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될 애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중에 수치로 보이는 건 저건 온도랑 압력이고 수치로 보이는 건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0.5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단위가 낯설다 이거야. 지금은 낯선다 이거죠. ppm이라는 건 뒤에 배우면 너무 쉬운 건데 지금은 낯설다 이 얘기예요. ppm이라는 건 파트 퍼 밀리언이라 그래서 몇 대 몇 이런 얘기 있죠. 물 1대 설탕 9 해서 1대 9로 섞은 거, 그거를 10의 6승을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ppm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라는 개념이 있대요. B라는 것은 표준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 물질이 있다는 거지. 이거 두 개 단위가 있나요? 두 개의 지금 단위는 없다는 얘기인 거지. 위아래로 이제 끊어져야지만 되는 거니까 몇 대 몇 이거에는 사실은 단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100등분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게 되는 거. B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2%, 3%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백분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ppm이라는 건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곱하기 100을 한 게 아니라 10의 6승을 한 거예요. B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상 물질을 만약에 부피, 얘를 이제 단위를 부피라고 생각합시다. 분자에 있는 걸 단위를 부피라고 쓰기로 하고요. 표준 물질도 마찬가지. 부피라고 한다고 하면 위아래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 단위가 10의 6승 차이가 나면 얘는 B가 되는 게 아닌 거지. B는 요거였으니까 곱하기 10의 6승을 하게 되면 뭐로 나온다는 얘기야? ppm의 단위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할 겁니다.
부피는 앞에서 본 것처럼 나노리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리터, 혹은 뭐 미리리터, 그 다음에 리터, 킬로리터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러면 10의 6승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승이야? 10의 3승. 이렇게도 10의 3승. 이것도 10의 3승. 이것도 10의 3승이죠. 10의 6승 차이가 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10의 6승 차이일까요? 나노리터랑 마이크로리터, 마이크로리터랑 리터, 미리리터랑 킬로리터 하게 되면 10의 6승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 이거 아니면 미리리터 퍼 킬로리터. 이렇게 쓰면 10의 6승 차이가 위아래가 부피의 단위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10의 6승이 나니까 이걸 다 ppm 단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미리리터 퍼 킬로리터라고 하는 것 중에 킬로리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는 앞에서 이걸 배우셨어. 세제곱센티미터는 cc와 같고 얘는 미리리터와 같다. 이거 한 단계 올리니까 세제곱미터인데 왠지 리터와 같게끔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이거 안 같다. 누구랑 같다? 킬로리터와 같다. 킬로리터라는 얘기니까 킬로라는 얘기니까 킬로는 항상 10의 3승 관계에 있다 그랬죠. 10의 3승 리터와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킬로리터 대신에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세제곱미터라고 쓰실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것들 중에 ppm으로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뭘까? 대개에서는 얘가 월등합니다. 미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부르는 이 ppm 단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어지간하면 열의 9은 다 이거예요. 미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ppm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단순 기호다 이게 아니라 얘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뭐로? 미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는 단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뭐를 가야 돼? 0.5라는 희생을 하는 애를 가지고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질량 농도 단위로 나와야 해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0.5라는 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0.5의 미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쓰고요. 여기 좀 정리하죠. 자, 이 단위를 이렇게 가야 해. 그 상태에서 얘는 0.5ml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던 거에 얘 지금 부피인가요? 얘도 부피인가요? 미리리터도 부피. 얘도 부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도씨 750mmHg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도 부피고요. 액추얼 상태의 얘도 부피고 얘도 액추얼 상태의 부피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가길 원하는 거니까 이 액추얼 상태에 있는 부피를 이걸로 갔으면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온도 보정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얘에 있는 미리리터를 뭐로 가야 돼요 지금? 얘는 부피인데 얘를 질량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이럴 때 자주 쓰는 게 부피를 질량으로 가고 질량을 부피로 바꿔줄 때요. 이렇게 바꿔줄 때 이때 이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밀도가 잡고 있어요. 밀도가 이 관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부피를 질량으로 갖고자 할 때, 질량을 부피로 가고자 할 때 이걸 해결해 준다 이거야. 자, 얘가 지금 부피예요. 이걸 뭐로 가야 돼? 질량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거? NO의 것을 말하고 있었죠? NO를 뭐로 가야 된다? NO의 부피를 질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쓰는 거 뭐? 밀도를 쓴다고. 그러니 밀도라는 것은 로우는 자신의 질량을 자신의 부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이 단위를 끊어야 되잖아. 미리리터를 끊어야 되니까 이 부피는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무슨 상태? 표준의 상태로 22.4를 쓴다고. 22.4ml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질량을 쓰는데 이 질량이라는 건 얘의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질소 14, 산소 16, 두 개 다 하니까 30 해서 30mg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단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는 뭔지는 알았잖아요. 일단 써놓자고 30mg per 22.4ml 이거는 써놓자고 이거 빼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얘는 이제 앞에서 계속 배운 거니까 이거부터 해봅시다. 액추얼 상태를 스탠다드로 갈 거예요. 액추얼 상태 거니까 액추얼에 해당하는 온도를 여기다 써줘야 되죠. 그래서 뭐 얼마? 273 플러스 20도 온도 보정 먼저 그리고 반대급부에는 표준 그런가요? 얘 지금 실제지 실제의 압력 750 여기 반대급부에 760 해주게 되면 액추얼 상태에 있는 부피를 뭐로 바꿔준 겁니까? 지금 스탠다드 상태로 바꿔줬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긴 끝났어요. 여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주셔야 돼? 얘 해주셔야 된다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봅니다. 30mg 질량을 지금 부피를 질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2.4ml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원하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인데 지금 얘는 미리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그램을 뭐로 바꿔줘야 돼?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그 다음에 그램 이렇게 하니까 전체 각 몇 승 관계? 10의 3승 관계 있었다고. 그러니 10에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 3승 미리그램이 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반대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 미리그램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편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는 마이너스,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때는 그냥 양값으로 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위부터 일단 소거시키죠. 여기 미리그램, 여기 미리그램. 지금 액추얼 상태는 뭐로 바꾼 거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바꾼 거야. 그러면 끝났나? 그러면 끝났나? 여기에 제가 맹점이 있다 했어요. 왜 끝나지 않았냐면 30mg, 그 다음 밑엔 22.4ml라고 쓴 이 부피는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했다? 0도씨의 1기압을 기준으로 했다. 이 스탠다드 상태라는 걸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얘는 지금 액추얼 상태인 거죠. 얘는 지금 표준의 상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얘는 스탠다드 미리리터인 거고 얘는 액추얼 미리리터니까 두 개가 안 맞다 이거예요. 얘는 지금 있는 20도씨의 부피인 거고 얘는 0도씨의 부피니까 두 개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얘를 액추얼 상태로 바꿔주거나 혹은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줘서 단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지금 스탠다드의 상태의 부피인 거니까 얘에 해당하는 온도를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대각선 위에다가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스탠다드 상태니까 273. 이거 반대급부에는 273 플러스 20이라는 실제. 그런가요? 얘 지금 표준의 온도였으니까 여기 밑에는 표준의 압력인 760.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750 이렇게 쓴다 이거야. 자 그러면 뭐가 지금 같아 보이냐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뭐만 하면 돼? 0.5 곱하기 30 나누기 22.3을 단위만 위아래 바꾸면 원래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야지만 정상적인 답으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시다 보면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고. 거기서부터 일단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뭔 상태로 이걸 문제로 냈을까? 아 그러면 이거는 개의치 않으시고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거 액추얼 상태라는 것은 개의치 않으시고 얘만 얘로 바꿨구나 해서 계산해 보세요. 해도 안 나옵니다. 이분은 결국은 뭐만 고려했냐면 이건 스탠다드 상태라고 보고요. 얘를 액추얼 상태에 있는 거를 표준으로 바꾼 거야. 즉 뭐냐면 얘는 없고요. 얘는 없고 이것만 했다 이거예요. 이것만. 자 이렇게 하면 몇 정도 나오냐면 615점 얼마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다고. 정답은 4번이었다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답안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전항 정답이겠거니 했는데 4번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회차에
지금 응시하시려는 회차에 도전하셨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답변을 바로 해드릴 거예요. 어디 공지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1타 클래스 거니까 1타 클래스 어떤 전용 카페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알려드리겠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뿐 나머지에 이의 제기하시고 직접 전화통화하시고 항변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이거는 꼭 챙기셔서 답이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이 4번으로 맞았어. 그럼 난 장땡이야.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의 어떤 아니란 태도 그런 류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도 불만 이의 제기를 좀 하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아직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분자량 관련한 거랑 그 다음에 그 밀도를 가지고 부피와 질량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시는 것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신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문제 패턴으로 상당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이했던 방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그 공통적인 거니까요. 부끄러워 마시고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렇게 조금 깊숙하게 제가 잘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나머지 뭐 제가 한 14개에서 15개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초 부분이 있다 했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제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